차 프로덕션 직원들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회사 안에는 오랜만에 기대가 돌았다. 중단됐던 해외 출판 사업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직원이 임중빈의 책상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정말로 출판사를 확장하시려나 봐요. 임중빈은 계약서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출판까지 묶으려는 모양이야. 차 프로덕션이 출판업까지 하면 일이 커지겠네요. 오늘 왔던 진이라는 아가씨도 관심이 많대. 직원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나진이 작가요? 그림책 쪽으로 연결할 수 있겠지. 중빈은 진이가 제출한 작품 파일을 바라보았다. 오르미와 비슷한 아이가 큰 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림이었다. 그림은 좋은데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 직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대표님 딸이라면서요. 중빈은 주변을 살핀 뒤 조용히 말했다. 딸인지 아닌지보다 지분을 가진 게 문제지. 그때 대표실 문이 열리고 나세리가 나왔다. 직원들은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세리는 서류를 들고 걸어오다가 진이의 작품 파일을 발견했다. 이거 진이 거예요? 중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인도네시아 출판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 중입니다. 세리는 파일을 펼쳤다. 아이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발밑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세리의 손이 멈췄다. 진이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오후에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부르지 마요. 중빈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지금 진이 이름이 회사에 붙으면 좋을 게 없어. 하지만 지분 문제도 있고. 세리가 파일을 덮었다. 그 애는 작가로 평가받아야 해요. 대표님 딸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세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 딸이라서 떨어뜨리면 더 큰 문제예요. 중빈은 고개를 숙였다. 세리는 파일을 돌려주며 말했다. 공정하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세리는 돌아서다가 다시 멈췄다. 그리고 출판 사업 확장안은 아직 밖에 말하지 마세요. 투자 확정 아니었습니까?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대표실로 돌아온 뒤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로부터 투자금 일부가 회수됐다는 연락이 막 들어온 상태였다. 사라졌던 회사 자금의 절반이 가압류된 계좌에서 발견됐다. 도상구가 완전히 손에 넣기 전에 막아낸 돈이었다. 세리는 민기의 책상에 앉아 현지 사업 계획서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해. 문이 열리고 임사빈이 들어왔다. 세리가 얼굴을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사빈은 그녀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밤새웠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회사 사람들 얼굴 보면 압니다. 세리는 커피를 마셨다. 대표 자리가 원래 이렇게 피곤해요? 내려오면 됩니다. 세리가 웃었다. 올라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사빈은 계약서를 살폈다. 동해 현지 물류업체를 직접 만나려고요? 인도네시아로 나가기 전에 국내 계약부터 잡아야 해요. 혼자 갑니까? 운전기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사빈이 서류를 가져갔다. 제가 갑시다. 세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왜요? 동해 쪽 업체 대표를 압니다. 정말요? 예전에 공연 기획하면서 도움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리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요. 사빈은 웃었다. 대표님 명령입니까?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친구. 사빈은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세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서류를 챙겼다. 동해로 출발한 두 사람은 회사 이야기를 이어갔다. 세리는 이동하는 내내 계약서를 들여다봤다. 사빈은 한참 뒤 그녀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다. 멀미납니다. 돌려줘요. 1시간만 쉬세요. 시간 없어요. 대표님이 쓰러지면 회사도 쉽니까? 세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들 내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쉬지도 않습니까? 영주 언니도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요? 내가 회사 말아먹는 거. 사빈은 세리를 바라보았다. 영주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영주 씨 마음까지 아는 사람이 왜 자기 마음은 모릅니까?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내 마음이 어떤데요? 무섭잖아요. 세리는 웃었다. 내가 뭘 무서워해요.
차민기 씨가 남긴 회사도 놓칠까봐. 세리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회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진희 때문에. 세리는 손가락을 맞물렸다. 내가 민기 씨만 보고 사는 동안 진희가 너무 많이 참았어요. 사비는 말없이 들었다. 이번에는 그 애한테 남은 거라도 지켜주고 싶어요. 진희 씨가 원하지 않아도요?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언젠가는 알겠죠.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세리가 사빈을 노려보았다. 지금 누구 편이에요? 세리 씨 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프게 말해요? 친하니까요. 세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연주자님은 팬이 많은데 왜 나랑 친해졌을까? 사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질문에는 농담보다 진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저도 궁금합니다. 세리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물었잖아요. 세리 씨가 알려주시죠. 세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웃었다. 알려줘? 사비는 대답 대신 기다렸다. 세리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닷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당신은 나를 불쌍해하지 않았어요. 사빈의 눈빛이 달라졌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민기 씨한테 버림받을 여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알아요. 세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편했어요. 사비는 더 묻지 않았다. 동해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곧바로 물류업체 대표를 만났다. 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업체는 차 프로덕션의 불안정한 지분 구조를 문제 삼았다. 대표님 임기가 임시라면 장기 계약은 어렵습니다. 세리는 계약서를 덮었다. 임시인지 아닌지는 성과가 결정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는 제가 정리합니다. 인도네시아 자금도 완전히 회수된 건 아니잖아요. 세리의 눈빛이 굳었다. 정보가 너무 빨랐다. 사빈이 상대를 바라보았다. 누가 그런 말을 전했습니까? 업체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리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 투자금 절반은 확보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현지 법원 가압류 결정이 나왔고요. 실패하면요? 제 개인 지분을 담보로 잡으세요. 사빈이 세리를 돌아보았다. 업체 대표도 놀란 얼굴이었다. 대표님 지분 전부 말입니까? 네. 사빈이 낮게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세리는 그를 무시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업체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물류권만 주는 게 아니라 공동 출판권까지 보장해 주세요. 그건 차 프로덕션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책을 만들 겁니다. 세리는 진이의 그림 파일을 꺼냈다.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부터 시작하죠. 업체 대표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다. 작가가 누구입니까?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진이입니다. 협상은 저녁이 지나서야 끝났다. 조건부 계약이었다.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금이 사흘 안에 돌아오면 물류와 출판 사업을 동시에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세리는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긴장을 풀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통제됐다는 연락까지 들어왔다. 사비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오늘 돌아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세리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다른 길 없어요? 산길은 위험합니다. 내일 오전 회의가 있어요. 살아서 가야 회의도 하죠. 세리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잔소리 많네. 사비는 근처 숙소를 알아봤다. 남은 방은 하나뿐이었다. 세리는 예약 내용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방 하나요? 근처 행사가 있어서 다 찼답니다. 다른 호텔은요? 차로 1시간 이상 가야 합니다. 세리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냥 여기 잡아요. 사빈이 그녀를 보았다. 괜찮겠습니까? 나는 침대 쓰고 사빈 씨는 소파 쓰면 되죠. 제가 왜 소파입니까? 세리가 웃었다. 대표니까. 호텔에 들어온 세리는 계약이 성사됐다는 안도감에 술을 찾았다. 사빈은 한 잔만 마시라고 했지만 세리는 잔을 거듭 비웠다. 오늘은 마셔도 돼요. 이미 많이 마셨습니다. 계약했잖아요. 조건부입니다. 꼭 초를 쳐요. 세리는 잔을 들고 사빈을 바라보았다. 사빈 씨. 네. 나는 이제 자유예요. 사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리는 취기가 오른 얼굴로 웃었다. 민기 씨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고
진희 씨가 있습니다. 그 애는 나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겁니다. 세리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게 뭐가 달라요? 화는 기대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세리는 한동안 사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다 알아요? 세리 씨만 모르는 겁니다. 세리는 소파에 기대 앉았다. 진희가 나보다 오름이를 더 걱정하더라. 사빈의 표정이 굳었다. 오름이요? 병원에 있는 아이. 진희 씨가 자주 봅니까? 몰래 보는 것 같아요. 왜 몰래요? 세리는 잔을 다시 채웠다. 내가 싫어하니까. 사빈은 잔을 빼앗았다. 왜 싫어합니까? 남의 애한테 마음 주는 게 싫어요. 진희 씨가 따뜻한 게 싫은 겁니까?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네가 동정할 일 아니야. 사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리는 날카롭게 말을 이었다. 그 애가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알아요? 누구요? 나. 세리는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민기 씨 불쌍해서 시작했어요. 사빈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아내한테 사랑 못 받고 집에서 외롭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었습니까? 믿고 싶었겠죠. 세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진희가 오름이 불쌍하다고 가까이 가면 언젠가 그 아이 인생까지 책임지겠다고 할까봐 무서워요. 진희 씨는 세리 씨가 아닙니다. 내 딸이잖아. 그래서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세리는 사빈을 노려보다가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압니다. 사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세리 씨는 진희 씨가 상처받을까봐 막는 게 아닙니다. 세리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처럼 살까봐 겁나는 겁니다.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 기운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잠시 후 세리는 소파에 기대 잠들었다. 사빈은 그녀를 침대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줬다. 자신은 소파에 앉아 밤을 보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세리가 잠에서 깼다. 낯선 방과 소파에 잠든 사빈을 본 세리는 당황했다. 사빈 씨. 사빈이 눈을 떴다. 세리는 자신의 옷을 확인했다. 우리 왜 여기 있어요? 비 때문에 못 갔습니다. 내가 많이 마셨어요? 많이요. 무슨 일 없었죠? 사빈의 얼굴이 굳었다. 취해서 그냥 새벽에 온 것뿐이야. 세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왜 반말해요? 사빈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밤새 세리 씨가 반말해서 옮았습니다. 세리는 기억을 더듬다가 얼굴을 감쌌다. 내가 무슨 말 했어요? 대표직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진희 씨에게 미안하다고도 했고요. 세리는 그를 노려보았다. 더 말하지 마요. 사빈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리가 긴장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저한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요? 네. 취해서 한 말이에요. 사빈은 세리 앞에 섰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욕실로 향했다. 세리는 혼자 남아 자신의 가슴을 눌렀다. 서울에서는 선경이 아침부터 집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진희가 며칠째 오름의 병원을 드나든다는 말을 들은 뒤였다. 선경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정말 못마땅해 죽겠네. 정말. 임중빈이 신문을 보며 물었다. 뭐가 또 못마땅해. 진희 말이야. 진희가 왜? 남의 애한테 왜 그렇게 마음을 줘? 중빈은 신문을 내렸다. 아픈 아이 좀 보는 게 어때서? 그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진희가 알아서 하겠지. 선경은 남편을 노려보았다. 당신은 늘 그렇게 쉽게 말해. 또 무슨 소리야? 오름이라는 애 그냥 아픈 애 아니야. 중빈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선경은 입을 다물었다. 당신이 뭘 알아? 선경은 시선을 피했다. 아무것도 몰라. 방금 안다며. 괜히 엮이면 복잡해진다고. 중빈은 선경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선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사진에는 어린 진희와 비슷한 얼굴의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오름. 한편 진희는 세리가 동해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름의 병실을 찾았다. 오름은 침대 위에서 색연필을 들고 있었다. 진희가 들어오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선생님.
진이는 과일과 그림책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뭐 그리고 있었어? 오름은 종이를 보여줬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가족이에요. 진이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누구누구야? 오름은 가운데 작은 아이를 가리켰다. 이건 나. 왼쪽 여자를 가리켰다. 이건 엄마. 오른쪽에는 얼굴이 비어 있었다. 진이가 물었다. 여기는? 오름은 색연필을 굴리며 말했다. 아빠. 아빠 얼굴은 왜 안 그렸어? 본 적 없어요. 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름이 진이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은 왜 왔어요? 오름이가 보고 싶어서요. 아이는 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안 와요. 진이는 아이의 손을 감쌌다. 곧 올 거야. 선생님이 엄마 하면 안 돼요?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오름아.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많이 와요. 진이는 아이를 안았다. 병실 문 밖에는 지우가 서 있었다. 그는 진이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났다. 지우는 복도에서 오름의 담당 의사를 만났다. 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보호자는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했다. 등록된 보호자 연락처가 계속 꺼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까? 가족관계 서류상 붙인 정보가 없습니다. 지후의 표정이 굳었다. 아이 출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호자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지우는 오름을 협박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단순히 병원 기록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오름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세리는 회사에 들르기도 전에 진이가 오름을 만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세리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진이가 오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나 진이. 진이가 놀라 돌아보았다. 엄마. 나와. 오름은 세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진이의 팔을 붙잡았다. 진이는 아이에게 웃어 보였다. 선생님 금방 올게. 복도로 나온 세리는 진이를 몰아세웠다. 내가 가지 말랬지. 왜 엄마 허락을 받아야 해? 저 아이 일에 끼어들지 마. 아픈 애를 어떻게 모른 척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왜 책임부터 말해. 불쌍하다고 시작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또 아저씨 이야기하려고? 그래.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민기 씨 불쌍해서 시작했어. 엄마랑 나는 달라. 뭐가 다른데? 오름이는 애야. 애라서 더 위험해. 진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엄마는 아픈 아이한테도 질투해.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럼 뭐야? 내가 또 누군가한테 매달릴까봐 그래. 진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누구한테 매달렸는데? 민기 씨한테. 진이의 입술이 떨렸다. 세리는 말을 멈추지 못했다. 아빠도 아닌 사람한테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기다렸잖아. 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게 했어. 진이야. 엄마가 우리 가족이라고 했잖아. 그때는 뭐? 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사랑 지키려고 나까지 끌어들였잖아.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어. 미안하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 인생에서 빠져.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이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거두지 않았다. 세리는 낮게 물었다. 진심이야? 적어도 오름이 이래서는. 저 아이가 너한테 뭐라고? 나를 필요로 해. 세리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말에 또 넘어갔구나. 진이는 세리를 노려보았다. 네가 동정할 일 아니야. 세리의 표정이 굳었다. 뭐? 내가 오름이 보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엄마가 불쌍해할 일 아니라고. 세리는 진이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진이가 손을 뿌리쳤다. 엄마는 항상 자기 불안을 내 걱정이라고 말해.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이는 병실로 돌아가려 했다. 세리가 뒤에서 말했다. 나 어제 외박했어. 진이가 멈췄다. 세리도 왜 그 말을 꺼냈는지 알 수 없었다. 사빈 씨랑 동해 갔다가 못 올라왔어. 진이가 돌아보았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어.
나한테 왜 말해? 세리는 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딸에게 허락받고 싶은 마음과 비난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뒤섞였다.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진이는 한동안 세리를 바라보았다. 좋아.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 엄마가 아저씨 말고 다른 사람 보는 거 좋아. 진이야. 그런데 나한테 허락받으려고 하지 마. 진이는 병실 문을 열었다.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아. 그 말만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다. 세리는 복도에 혼자 남았다. 잠시 후 사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세리는 받지 않았다. 병실 안에서는 오름이 진이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선생님. 응. 이거 엄마가 갖고 있었어요. 오름이 내민 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진이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성경의 서랍에 있던 사진 속 인물과 같았다. 여자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젊은 차민기가 서 있었다. 사진 뒤에는 민기의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오름이를 부탁한다. 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선경이 들어왔다. 선경은 진이의 손에 든 사진을 보고 그대로 굳었다. 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사진. 선경의 입술이 떨렸다. 어디서 났어? 진이는 차민기의 얼굴을 가리켰다. 아저씨가 왜 오름이 사진에 있어요? 선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름이 아빠가 차민기 아저씨예요?